(10일) 오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부근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1 지진을 포함해 15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이 잦지 않은 부안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강진입니다. 지진은 북동 남서 또는 남동 북서 방향의 주향 이동 단층 운동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된 단층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 기반 시설 등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12일 아침 8시 26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부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또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 부안면의 한 주택입니다. CCTV와 집이 흔들리더니 건물 밖으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12일 아침 8시 26분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부근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있던 창고 벽은 쩍 갈라졌고 지진 피해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그냥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포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서 이제 알고 본 게 이제 지진 난 줄 알았지. 특히 물건이 흔들릴 정도인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부안 등 전북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한 부안 주민은 집 전체가 흔들려 창이 사방으로 금가고 바닥 타일이 깨졌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냥 집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저 이렇게 큰 지진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그냥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기준 담이 기울어지는 등 9건의 피해 신고가 전북에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유감 신고가 315건 접수됐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16번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여진은 규모 3.1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에 불안해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논이 출렁출렁 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딸은 이제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진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 보면 좀 심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후 3시까지 101건의 지진 피해를 접수했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위험물 제조소 등 654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2일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서 강진이 발생한 건데요. 역대 16번째 강진입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일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강입니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12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규모 4.0 이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진이 잦지 않은 곳에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여 만입니다. 육지에서 발생하기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 만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장수군 북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장수 지역 지진은 연속 2차례 발생한 데다 지난 2012년 5월 11일 무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 이후 전북에서만 4번째 발생입니다. 지진이 더 이상 해안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전북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2번의 지진이 동일한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단층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어서 더 큰 지진 피해에 대한 안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북권에 강한 진동이 있었는데요. 부안 지역의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기상청의 분석 들어보시죠.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정읍시. 시청 앞을 비추는 CCTV가 크게 흔들립니다. 부안과 20km가량 떨어진 김제시청사. 지진이 일어나면서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합니다. 또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자칫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지진을 느낄 정도로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도 5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입니다. 이번 지진은 계기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전북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전북에서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기상청은 북동 남서 또는 남동 북서 방향의 주양 이동 단층 운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양 이동 단층이란 단층 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된 단층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고 작은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규모 2.0 이하의 여진이 10여 차례 발생했고 오후 1시 55분엔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진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어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진은 일반적으로 본진보다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난다면 식탁이나 책상처럼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를 찾아 밑으로 들어가 떨어지는 물건을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가 여진 발생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10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겪고 나면 놀라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피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다면 탁자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벽 모서리 등에서 잠시 대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도 가방이나 쿠션 등으로 최대한 머리를 보호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진이 계속될 경우 문틀이 뒤틀리면서 탈출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흔들림이 멈춘 후에 대피해야 하는데 화재나 폭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잠그고 전기도 끄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느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 근처를 피해 인근 운동장 등 최대한 넓은 공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만나면 비상등을 켜고 되도록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키는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피 후에는 기상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등 건물의 안전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고른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뤄진 가운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반토막이 났던 국가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국회에서 잘 꿰어졌기 때문인데요.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전북은 10곳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고른 상임위 배정과 도합 26선이라는 중량감을 통해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북의 주력 산업 및 새만금 개발, 또 바이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자위에는 전북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북 의원들의 원팀 역할론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새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희재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도당 선관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오늘 14일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조배숙 전 도당위원장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임시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왔습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휴직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회의실에서 복지 여성보건국과 도민안전실, 전북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지역 의료계와 소통 강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14개 시군의 역할과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원이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단행동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내 일부 병의원도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이 오는 20일까지 어구절도와 꽃게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어구와 어획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외포란 암꽃게 불법 포획 신고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조업이나 입항하는 선박을 집중 검문하고 형사 기동정 배치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IB 관심학교 18개교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전주 양현고등학교와 익산 이리남 초등학교 등 18개 학교를 IB 관심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